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예, 더치아라TV의 야구 이야기 232회를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전 11시가 좀 넘었어요. 금요일입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밤에 역사를 하나 올렸죠. 예. 물론 한국사 문제풀이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문제풀이도 하면서 이 문제에 나왔던 소재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온 거다, 뭐 아니면은 이런 뒷얘기가 있다, 요런 것도 좀 추가를 했으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좀 많이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시청을 할 때 첫 화면으로 역사를 올려놨으니까 그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이게 리퀘스트 타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 231회도 진짜 좀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너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던데? 구독도 많이 늘었던데? 예, 230회, 231회 두 번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지금 30명이 늘었습니다. 와, 이게 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썸네일을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김진성 사건에다가 최승준 코치 사건, 뭐 오재원 사건,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어쨌든 저는 뭐 지금 그대로 계속 또 꾸준히 열심히 또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야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자기를 오픈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오땡사사님, 그리고 오카우땡님, 그리고 능땡이님, 그리고 션땡울프님, 그리고 이분은 댓글을 남겼으니까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스코트님인데, 또 스코트님이 그러니까 SCOOT 세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땡님, 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는 이제 고명우님,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새로운 구독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광복절 지나면은 소소한 이벤트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둘 중 안에 하나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남겨서 뭐 커피 쿠폰을 드릴지, 아니면은 제 카톡 아이디에다가 이제 글 주시고 뭐 인증샷을 남기신 분한테 드릴 건지,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광복절이 지나면 제가 오늘도 사실은 낮 수업을 하러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빨리 녹음하고 또 빨리 발편집해갖고 올려야지만 또 이제 6시 반 전에 또 들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서두르면서, 그리고 오늘은 진짜 좀 편집 좀 부실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낮 수업이 지금 2시 반 수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라 그래요? 좀 조급합니다. 좀 초조하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또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소한 이벤트 꼭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광복절만 지나면 할게요. 예, 지금은 제가 어떤 수업은 밤, 어떤 수업은 낮 이래갖고 거의 뭐 진짜 올림픽 가는 선수들 마냥 시차 적응이 한다고 해롱해롱 되고 있어갖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고명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차라리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갖고 원하는 지자체에다가 도미던 구장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기부 체납제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지자체들 중에서도 보면은 서울이나 부산만 뻣뻣한 거지. 아, 우린 기부 체납 안 해. 지은 다음에도 우리는 세금 다 받아 먹을 거야, 이러는 거지. 다른 데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 무조건 원하는 지자체로 간다, 그러면 연고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창원인데, 창원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NC가 요즘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NC가 야구단을 포기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NC 주주들도 야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NC는 제가 볼 때 현재까지 의사는 되게 확고한 것 같아요. 예. 되게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린 야구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라는 지자체가 있다선 치더라도 연고지 이전이라는 걸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야, 여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연고지 옮겨야 되겠는데? 이럴 만한 데가 없죠. 예, 이제 그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아무튼 댓글 감사드리고, 사실은 기부 체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이나 부산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 야구 시장이라든가 인구수 믿고 지금 오세훈이나 이제 그 박형준이 깝치고 있는데, 진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또 서울하고 부산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도 서울은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오세훈이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네. 이런데 부산은 뭐 지금도 그냥 지지부진. 야, 그냥 사직 보조구장에다가 그냥 10,000명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다 일단 그냥 할래? 지금 할 수가 없어. 예. 사직 야구장 새로 짓자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제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이명박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부산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참 없다. 그러니까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있다는 거죠. 예, 요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걸 남겼었던 분이 우리 스쿠트님이셨는데, 처음에는 뭐 중국 애들이 먹는 건데 어때요? 이러길래 저는 올림픽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래서 에이, 그래도 선수들이 먹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나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도 뭐 잘 먹어야죠. 이렇게 남겼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서진이네 투에 남긴 댓글이 아니신가.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아이슬란드에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냐. 물론 관광객들이겠지만, 근데 가끔 화면에 잡히는 거 보면은 전부 중국 사람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식당에. 그래서 그럴 거면은 아이슬란드에 간 의미가 뭐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그걸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도 좀, 오늘은 분명히 제가 좀 편집도 부실할 것 같은데, 오늘도 230이나 231회처럼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실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추세로만 간다면 진짜 가을 야구 때 라이브 방송으로 가을 야구 중계를 해드리는 게 이게 헛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가끔씩 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사겸사해서 더치아라 TV의 리퀘스트 타임은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한번 제가 좀 수업 없는 날 이용해갖고, 그리고 이제 야구 안 올리는 날 이용해갖고 올림픽 특집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하고 시사를 섞을 수도 있겠고요. 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야구 전적, 주중 전적 보신 다음에 바로 리뷰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더치아라 TV 232회 녹음 중입니다. 예, 자, 주중 스코어 보셨죠? 예,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봐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야, 니네 위기야 라고 했던 두산하고 한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수입승을 했어요. 특히 더더군다나, 두산은 7월 31일 날 크보의 불멸의 대기록을 남겼죠. 예, 그리고 이걸 가장 좋아할 팀은 LG 트윈스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할 사람은 천보성 감독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이랑 했을 때 뭐 27대 4인가? 뭐 이렇게 아무튼 대패했던 적이 있어요. LG가 삼성한테. 근데 이때 천보성 감독이 제 기억이 맞다면 오죽하면, 야, 삼성 애들 저거 방망이 저거 불법 방망이 아니냐.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심 받거나 코르크 박은 방망이 아니냐. 방망이 잘라보자. 막 예. 정말 찌질했죠 그때. 근데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드디어. 예. 그러니까
전 LG 감독이었던 천보성 감독하고 그리고 LG 트윈스 팬들이 제일 기뻐하겠죠. 드디어 불명의 기록을 벗어났으니까. 그러나 LG도 기분은 좋진 않아요. 예, 루징을 했죠. 손주영 아니었으면 정말 시꺼벌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G의 사실상 에이스는 거의 손주영이다. 예, 경기를 막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초반에 점수가 나고 이제 초전박살이 되니까 대승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LG가 반면에 초반에 점수를 못 내면 실점을 허용한 다음에 계속 허우적 되다가 개투가 나올 때쯤 추가 실점을 하고 져요. 이 패턴을, 그러니까 이길 때 패턴과 질 때의 패턴을 그대로 다 보여준 게 삼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이 맞다면 염감 같은 사람은 날씨 체크 미리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쩌면 한 경기밖에 못하고 잘해봤자 2경기다. 그런데 이게 꼬인 거예요. 3경기를 다 했죠, 지금 잠실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빗나간 게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못지 않았던 게 쓱입니다. 쓱도 그 두산의 30대 6 대승에 묻혀서 그렇지 이날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어요. 약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띄워는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지다가 동점됐다가 또 지다가 그러다가 김원중이 전 그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헤라디아랑 왜 승부를 하지? 아니면 다를까 3런을 맞습니다. 그래서 5점의 리드가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자, 김원중은 요즘 보면은 계속 탭댄스 춘예 만에 뭐 이런 시비 걸리고 그리고 근데 탭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원중은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 피치클락 위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타이밍을 뺏어갖고 타자들과 승부하겠다. 이게 뒤집어서 말하자면 지금 자기 공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마무리 투수나 셋업맨은 투피치인데 공 2개가 다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타자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노려갖고 어차피 포크볼도 옛날만 못하고 패스트볼도 옛날만 못하니까 하나만 노려치자. 타이밍만 안 뺏기면 돼. 그이가 맞아 나가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열을 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롯데도 보면은 지금 포기할 만하면은 이기고 또 포기할 만하면은 예, 역시 또 우리 김튼튼 눈치 없이 카톡 보내고 있죠. 예, 아주 전통입니다. 전통. 예. 자기까지는 지금 야구 소식 올린다고 올리는 건데 꼭 녹음하고 녹화할 때 올려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진짜. 예. 김튼튼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11시쯤 넘었으면? 일 안 하냐? 예.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롯데도 이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지금의 김원중 상태는 분명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쓱이 7월 31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12회에 한 점을 줬어요. 그리고 12회 말이 극적이었는데 잘 맞은 타구가 투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게 병살이 됩니다. 그래서 주자가 2명이 있던 게 사라지고 투아웃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태곤이 또 끝내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승용 감독 표정이 야, 이기긴 했는데 이 뭐야? 예. 네. 쓱 팬들도 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말 해요. 이제 뭐 비읍시은 역이라고 병신력. 근데 그걸 넘어서 야, 이 정신병력 돋는 이 경기는 뭐야? 그러니까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황당했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두산 기아전도 정말 두 팀 팬 다 황당했을 거예요. 이 뭐야? 근데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재미로만 놓고 보자면 쓱과 롯데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또 어제는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롯데 입장에서는. 왜? 포기할 수는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죠. 지금은. 그죠? 근데 그러면 좀 예를 들어서 7월 31일 경기 같은 거 이겨놨으면 위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데는 복귀해보면 땅을 치는 경기가 꼭 한 경기씩은 나와요.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위닝을 한 팀은 키움, 쓱, 삼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갈 길 바쁜 NC나 롯데 그리고 5할만 해도 우린 1위를 굳히는데 하는 기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정말 하늘을 뚫을 기세였던 KT 예. 이런 팀들은 주중에 좀
속칭 험한 꼴 당한 거죠. 자, 그래서 뉴스를 2개를 준비했거든요. 자, 일단은 정말 이 공포의 목요일, 예,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이제 하도 찾아놓는 자료가 많으니까 어디 갔지? 예, 잠시만요. 예, 요 제가 다 찾아놨거든요. 뉴스. 예, 그래서 목요일 뉴스는 또 진짜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예. 오늘이 금요일이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 자,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그날 수요일 7월 31일 경기 뉴스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입니다.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각 팀 투수진이 무너지면서 충격적인 기록이 속출했습니다. 두산이 기아를 상대로 무려 30점을 내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 5경기 합계 100 설마 했는데 최다 득점 신기록도 세워졌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두산은 선발 김도현으로부터 6점을 얻어낸 걸 시작으로 기아 마운드를 쉴 새 없이 두들겼습니다. 새 외국인 타자 제로드 영이 홈런 2방 포함 5안타 8타점에 오자마자 저렇게 치기 쉽지 않은데 강승호가 예. 홈런 포함 4안타 6타점, 포수 김기현이 5안타 4타점, 조수행이 4안타 3타점을 보탰습니다. 승부가 기운 9회에는 기아 외야수 박정우가 마운드에 올라 대타로 나온 두산 투수 권희를 삼진으로 잡고 그 장면도 아주 진귀한 장면이었죠. 3자 범퇴를 기록하는 진풍경도 나왔습니다. 무려 28안타 14개의 사사구로 30점을 낸 두산이 저 사사구 14개가 문제였던 거예요. 17득점을 넘어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27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또 30대 6, 24점 차 대승으로 역대 최다 점수차 승리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LG는 불명예를 벗었죠. SSG는 5점 차로 뒤진 9회 롯데 마무리. 이때는 LAD랑 승부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5점을 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간 뒤 다시 한 점 뒤진 연장 12회 말 투아웃에서 터진 오태곤의 이게 투아웃이 된 다음에 터진 끝내기였어요. 예. LG는 홈런 포함 3안타 4타점을 올린 오지환. 이 오지환의 홈런이 컸죠. 11대 5로 눌렀습니다. 하나가 KT를 18대 7로. 자, 한화에게는 이따 할게요. 0으로 누르는 등 5경기에서 합계 109점이나. 그리고 이때 도슨이 다칩니다. 예.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종전 기록은 1999년 6월 13일에 106점이었는데 그날은 7경기가 열렸고 더블헤더 했던 날이었어요. 종전 최고 기록인 2017년 6월 18일에 95점보다 어제 무려 14점이 더 나왔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자, 야구를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목요일 날 두산이 또 여실히 보여줬죠. 그 전날은 30점, 목요일은 1점. 근데 2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대 0으로 이겨도 1승이고 1대 0으로 이겨도 1승이다. 그걸 두산이 한 거예요. 그런데 야구를 하다 보면 진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투수력이 후져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건 뭐냐. 많이 지친 거예요. 왜? 일단 개막도 빨리 했죠. 올스타 브레이크도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 그리고 분명히 지금 장마와 폭염이 동시에 오는데 생각보다는 우치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예보는 계속 있는데 희한하게 그 주변이라든가 그 시간대는 비가 안 와요. 물론 KBO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죠. 그만큼 우치가 안 된다는 건 이제 잔여 일정 짤 때 이게 아주 골치 아프니까. 물론 저는 하나를 더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면은 오히려 잔여 일정 짰을 때 가을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올라오면서 아주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대비가 그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무조건 바뀐 일정하고 프리미어 12탄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대비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안 되면 주중 더블헤더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승부치기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승부치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성립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마나 하시던가 마시던가 하는 거니까 정말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서기를 피해서는 수요일, 일요일 더블헤더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벌써 투수들이 퍼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스코어 나오면 크보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MLB 같은 경우나 NPB 같은 경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코어 나올 때가 있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체력 관리하는 거는 안 되지 않을까. 곽빈이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 깐에는 자기 루틴대로만 했는데 살이 6인가 7kg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나면, 그러니까 프리미어 12까지 끝나면 이거는 뭔가 분명 선수들도 바뀐 루틴으로, 그리고 구단들도 스프링 캠프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선수협이랑 상의를 해서 좀 미리미리 좀 체력 내지는 루틴을 좀 바꿔놔야 되는 게 아니냐.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수협하고의 상의도 있어야 된다. 예. 분명히 그 서비스 타임 금지하는 2달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2달을 빨리 조정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11월 1월로 하겠다. 그러니까 12월 1월로 하겠다. 2월부터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 스프링 캠프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11월 하순서부터 1월 하순까지 2달을 서비스 타임 금지 기간으로 하고 1월 말서부터 바로 스프링 캠프를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제 경기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한화가 설마 했는데 6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화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을 야구 이러면 포기 못하죠. 이제 물론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연패를 하는, 이것만 없다면 한화도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이제 명분과 이유는 생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실 한화도 그 최은성을 데리고 왔던 이유, 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지 않냐 이랬었는데, 요즘에 최은성을 보면 90억 주고 데리고 온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빵빵 터지는 최은성 편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KT를 꺾고 파죽의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KT의 엄상백은 17점을 했습니다. 예. 최은성의 방망이는 첫 타석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1회 초아웃 1, 2루에서 KT 선발 엄상 KT도 수입 회장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훌쩍 넘기는 선제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방망이는 식지 않았습니다. 4대1로 앞선 3회 원아웃 1루에서 이번엔 엄상백의 체인지업을 통타해 자월투런 아치를 그렸습니다. 연타석 홈런으로 혼자 5타점을 쓸어 담은 최은성의 화력 속에 노시안이 2안타 2타점, 하주석이 3안타 1타점으로 힘을 보태는 엄상백이 이닝을 먹어준다고 먹어줬지만 너무 실점이 많았죠. 예. 5게임 반으로 줄이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30대 6 최다 득점 신기록으로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두산은 어제는 1대0 신승을 따내고 선두 기아와 그리고 그게 실책 때문에 선발 발라조빅이 7회 투아웃까지 4안타 무실점 역투로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발라조빅이 이제 긁히나요? 0으로 완파하고 승차를 2경기로 좁혔습니다. 선발 백정현이 6.2이닝 7안타 무실점 호투를 펼쳐 김현수가 말도 안 되는 베이스 러닝만 안 했어도 석점을 뽑아 김현수도 요즘 뭔가 안 좋은 거죠. 그때는 SSG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전날 끝내기 패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2대1로 뒤진 8회 윤동의 희생플라이로 동점을 맞는 뒤 투아웃 만루에서 손호영이 2타점 적시타. 네, 손호영은 정말 롯데 잘 갔습니다. 키움은 27안타를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NC에 14대 9로 승리했습니다. SBS 홍유재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중 시리즈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위를 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아하고 LG 5경기 차가 됐습니다. 자, 왜? 기아가 3경기를 다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LG도 루징을 했음에도 경기 차는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삼성이 2경기 뒤에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염감의 계산이 날씨에서 빗나간 거예요. 예, 이게 크다고 봐야 됩니다. 자, 두산이 싹쓸이를 하면서 삼성을 반경기 차 턱밑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쓱은 한 경기 뒤에 있고요. 자, 이래서 2위부터 5위까지가 3경기 반차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KT는 수입패를 당하고 NC가 루징을 당했기 때문에 5위하고 6위가 2경기 차가 됐어요. 그리고 KT하고 NC는 승차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가 KT, NC랑 이제 3경기 반 차이밖에 안 나요. 예.
이러면 모르는 거죠, 이거는. 자, 그리고 롯데도 루징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한화하고 한 경기 반차. 그리고 최하인 키움조차도 롯데한테 한 경기 차입니다. 예. 자, 그래서 리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근데 지금 1위 팀과 10위 팀이 똑같은 고민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 7월 31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제가 7월 31일 날 트레이드 마감입니다. 두돈 이랬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중 하나겠죠. 키움이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가 아니면 다른 팀들이 야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예.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결과론적 얘기지만 기아는 어떤 식으로도 움직였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물론 조상우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이 트레이드를 덜커덕했다가 조상우가 계속 아파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죠. 이게 가장 큰 변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조상우 선수는 낫긴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낫는 게 늦어진다거나 낫는데 오히려 신통치 않다거나 했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월 15일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두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상무를 제대한 선수들이 엔트리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선수들은 아마 뛸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상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외국인 선수 교체가 8월 15일이 마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외국인 선수 교체는 8월 15일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하는 선수들은 그 팀의 가을 야구를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기아의 알드레드가 좌타자한테는 먹어주는데 우타자한테 이제 속절없이 처맞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30대 6으로 경기가 졌던 거는 이제 그 김도현이 선발로 나왔을 때 경기지만 사실 첫 경기 화요일 경기 때 알드레드가 두산의 우타자들한테 거의 그냥 정말 처맞았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알드레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러면 교체돼요. 왜? 말씀드렸습니다만 페넌트레이스 1등을 한다고 무조건 코시에 우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타자에 취약하다라고 한다면 이 투수는 가을에 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에릭 무식이라는 선수가 벌써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죠? 8월 15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할 거면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는 뭔가 결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똑같은 고민을 지금 키움도 하게 생겼습니다. 왜냐? 도슨이 그러니까 이용규랑 부딪혔을 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더 아파했던 건 이용규고 도슨은 아파하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막상 다친 거는 하루 지나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루 지났더니 오히려 이용규는 멀쩡한데 도슨이 지금 무릎에 전방 십자인대가 나간 거예요. 십자인대가 나갔다. 그럼 이건 사실상 시즌 아웃입니다. 예. 근데 키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도 무조건 포기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시즌은 그냥 포기, 리빌딩 이러면은 도슨을 그냥 안고 가도 됩니다. 왜? 도슨이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작년서부터 도슨이 이제 에릭 러셀의 대체로 온 건데 그때도 괜찮았고 올해는 더 괜찮았거든요. 예. 그런데 키움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한다면은 도슨은 포기해야 돼요. 새 외국인 타자를 또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다른 팀들은 이랬던 저랬던 간에 보강할 선수 보강하고 내보낼 선수 내보내고 NC도 요키시 결국 요키시밖에 데려올 애가 없었겠죠.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LG가 에르난데스 엘리제 에르난데스 영입할 때 차단장이 우리 딱 한 선수랑 접촉하고 있었는데 걔한테 연락이 와서 가는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NC도 요키시가 뭐 후보가 있으면 뭐예요? 데려올 수가 없는데. 예.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MLB 같은 경우 이미 또 트레이드가 미친 듯이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 패디, 그 말도 안 되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탈출해 갖고 드디어 이제 간 거예요. 세인트루이스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알아본 건데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다 하더라도 MLB 구단이
야 그래도 얘는 내년에 쓸만한 앤데 절대 안 풀어주죠. 예. 그러다 보니까 NC도 데리고 올 건 요키시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기아하고 키움이, 기아는 투수, 키움은 타자를 어쩌면 8월 15일까지 교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리뷰를 마치겠고요. 예. 아무튼 1위 팀, 12팀 지금 다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2위하고 5위는 이제 3경기 반 차이. 예. 그러나 5위하고 6, 7위는 좀 경기 차이가 벌어졌다. 주중에 3경기에서 수입 경기가 2경기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중 기록하고 부상자 리포트 보신 다음에 이제 프리뷰 및 또 이제 그 뭐 최승준, 오재원 소식 뭐 이런 거 추가로 들어온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예. 프리뷰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체라 TV 야구 이야기 232회 녹음 중입니다. 네, 자 이제 프리뷰 타임인데 앞에서 부족했습니다만 지금 또 주목해서 봐야 될 선수가 이제 카데나스예요. 분명히 이상은 없다는데 본인은 계속 좀 불안해요. 그리고 구자욱의 합류가 생각보다 이 종아리 부상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종아리에 공을 쓸려서 맞으면 맞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거기 피가 고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게 있는데 구자욱이 아마 그게 좀 아무는 게 늦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도슨하고 두산의 박준영 그리고 롯데의 최희준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즌 아웃이 아닐까. 안타깝죠. 진짜 이런 경우는 특히 최희준 같은 경우는 롯데가 지난 주중 화요일 경기 윤성빈도 잃고 최희준도 잃고 참 정말 씁쓸했던 하루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주말 일정인데 삼성은 쓱을 홈으로 부릅니다. 이 경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예. 삼성이 여기서도 위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2위 LG를 사정권에 둘 수가 있는데 만약에 쓱한테 루징을 당했다 이러면은 예, 이제는 2위가 문제가 아니라 3위 사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쓱은 일단 6위권 팀들한테서 좀 벗어날 수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 삼성과 쓱의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LG 울산으로 가는데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예, 올해의 전통. 예. 근데 LG는 지금 좀 다급하죠. 예, LG도 최소한 롯데한테 위닝은 해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반즈 윌커슨이 금토에 출격을 합니다. 예. 이 고개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아마 일요일 날은 윤성빈은 못 나오죠. 바로 말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한현희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좀 되고요. 예. 한화는 기아를 만납니다. 근데 기아가 지금 수입패를 당했고 한화는 6연승 중입니다. 이 기세를 한화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면 다시 치고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기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연승을 한 팀이나 연패를 한 팀이나 이런 경우는 뭐냐? 누가 먼저 정신 차리냐예요. 예. 그러니까 한화도 무조건 야 이럴 수도 없고 기아도 이럴 수도 없는 경기라는 거죠. 예. 근데 문동주하고 황동합니다. 네. 선발도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결국 빠따 야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한화의 방망이 지금 굉장히 무섭고 기아의 방망이는 뭔가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죠. 지금 이게 하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자, KT하고 이제 NC하고 붙는데 창원으로 가는 거죠. KT가. 근데 NC가 모르긴 해도 KT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겁니다. 왜? 일단 KT를 잡아야 NC도 5강 싸움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도 창원으로 가는 이 일정은 만만한 일정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키움하고 두산이 붙습니다. 잠실에서 붙어요. 자, 근데 두산도 지금 3연승을 해서 룰루랄라긴 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후라도, 헤이수스, 하영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 두산은 제가 봤을 때는 최원준 다음에 지금 김동주 그리고 곽빈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선발 매치에서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두산은 결국 특히 수요일 날 터졌던 그 미친 방망이가 키움전에서도 작동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선발 매치에서는 결코 지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키움이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날씨예요. 날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요일 날,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요번에는 남부지방에서 4경기, 잠실에서 1경기. 그러니까 지금 혹서기 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4경기, 남부지방 1경기. 그럼 그 다음은 뭐 수도권 하나, 남부 넷 이런 식으로 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하고 대전, 대구, 울산, 창원인데 근데 날씨로만 보면 이래요. 서울 비. 이게 기준이 뭐냐면 오후 시간 기준입니다. 예, 대구가 비예요. 대전도 비고. 예, 그러니까 비교적 오늘 경기한 데 중에서 북쪽 지방은 지금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다. 근데 서울하고 대전은 흐리고 비고 대구는 하루 종일 비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울산하고 창원은 겁나 덥고 습하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토요일은 어떠냐? 토요일은 정반대예요. 서울하고 대전은 날씨가 맑은데 대구, 울산, 창원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일요일. 일요일은 대구, 울산, 창원 하루 종일 비. 그러니까 이쪽 영남 지방은 지금 토일은 계속 종일 비가 내린다. 이런 예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하고 대전은 맑은 날씨. 이렇거든요. 뭐 제가 영상을 띄워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영남 지방은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예. 이걸 믿어야 될지. 막상 비 내린다고 그러는데 비 안 내리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고 지금 이제 선발 투수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다 나온 거죠. 그죠? 삼성은 오늘이 원텐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레이에스 나왔다가 코너 이렇게 갈 거예요. 이번 주말은. 근데 어쨌든 지금 대구도 토일은 비라는 거. 그리고 이제 LG가 오늘 이상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왼수 새끼 이거 최원태는 지금 하도 욕을 쳐먹어갖고 인스타를 닫아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분위기 아니다 싶을 때 인스타 닫으라고 이씨. 욕 쳐먹고 닫지 말고 좀 아니다 싶을 때 좀 닫았다가 한다 싶으면은 좀 열고 이래. 좀 눈치껏 해라 좀. 그러니까 아니면 에이전트가 이런 거 관리해줘야죠. 그게 에이전트지. 뭐 하는 거야? 어? 뭐 중간에서 계약금 수수료만 받는 게 에이전트인가? 예. 이런 관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상영, 최원태, 엔스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크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이 김기중이니까 그러면 지금 안 나온 애가 누구야? 예. 와이즈 나오고 바리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KT는 벤자민 오늘이 벤자민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이연 나왔다가 쿠에바스 이렇게 될 거고요. 롯데는 반주, 윌커슨 그리고 한현희 혹은 이인복 예, 둘 중 하나 이렇게 될 것이고 쓱은 오늘 엘리아스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송영진 나왔다가 김광현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키움은 말씀드렸죠. 후라도, 헤이수스, 하영민. 네. 두산이 과연 이 키움의 에이스 3인방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리고 두산은 최원준 나왔으니까 김동주, 곽빈. 예. 토종 3인방으로
지금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아는 황동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내일 양현종이 나오는데 양현종이 어떻게 하냐가 기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드레드가 나오는데 알드레드가 일요일 날도 만약에 우타자한테 탈탈 털린다. 그러면 이건 교체 가야 돼요. 예. 어쨌든 페넌트레이스 1위를 하는 팀이 가장 유리한 것도 맞고 합니다만 가을 야구 때 외국인 투수가 위압감을 주지 못하고 오른손 타자한테 계속 밀린다? 그런 투수는 가을 야구에서 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렇게 선발 투수 아마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 예상이. 비만 안 온다면.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번 주말에 가장 중요한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경기죠, 뭐. 삼성스 그리고 NCKT. 예. 그러나 두산이 키움의 에이스 3인방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는 기아를 만나서도 연승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LG는 일단 삼성한테 루징을 당했는데 올 시즌에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 롯데한테 최소 위닝을 챙길 거냐.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울산하고 창원은 지금 3경기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변수에 깐 채 일단 프리뷰를 마치고 그러면 남은 얘기를 좀 하자면 최승준은 말 그대로 배은망덕의 아이콘인 거죠. 왜? 왜냐하면은 처음에 LG 선수 때에도 엄청나게 LG에서 밀어줬어요. 물론 LG에 고질병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밀어주면서도 또 말이 많아요. 야, 이건 이렇게 봐, 이건 이렇게 봐, 이건 저렇게 봐. 그러니까 타자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LG 시절 박병호입니다. 그래서 얘가 SK로 가요. 심지어 나중에 하나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최승준은 LG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도 아니에요. 박병호만큼 그렇게 정이 가거나 안타까운 선수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4년 만에 LG에서 일단 그 세컨드 타격 코치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왜? 최승준의 이력을 보면은 서용빈 코치랑 계속 같이 다닌 이력이 나옵니다. 이게 또 말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서용빈 누가 불렀냐? 거기에 옵션으로 최승준까지 딸려온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기업체에서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 프로야구단도 기업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코치로 부름받았는데 얘도 데려가도 될까요?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서용빈 코치는 LG하고는 뭔가 궁합이 안 맞습니다. 타코 할 때도 맨날 야 너 서빙고 하냐 서빙고 하냐 이랬고, 예. 2군 감독할 때도 2군을 제대로 키운 거냐 안 키운 거냐 이런 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누가 데려왔어가 되는 거죠. 누가 데려왔어? 서용빈. 최승준까지 했고 누가 데려왔어? 그러니까 차단장 윗선이야 차단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차단장 윗선일 확률도 커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단장이 마지막 잔정을 베푼 게 아니냐. 야, 용빈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응? 근데 결과는 지금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새끼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갖고 이건 뭐 팀한테 뒤통수 치고 지금 뭐 계약 해지 한마디로 잘린 거죠. 예, 잘린 거고 이제 그 조사는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이제 그 측정 불응은 이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빵까지는 안 살더라도 벌금이 세게 나올 확률이 아주 많죠. 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예. 때로는 사람은 순간순간적으로 이해 안 가는 짓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은 막 음주 측정 거부하고 뭐하고 할 때 꼭 보면은 이건 그냥 참고로 그렇다는 겁니다. 옆에 누가 있는데 이 옆에 누군가가 밝혀져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뭐 불륜이라든가 아니면 걔도 어마어마한 스타라든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박하니까진 제가 이해가 가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고 아침이 되니까 아유 우리 딸내미 데리러 가야지 했다가 아침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 저기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어요라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까지 드냐, 얘가 도대체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누군가 찌른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받는다. 다 추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재원 제가 예상했죠.
검찰이 만약에 우리 인정 못해 항소할 거야. 그러면 오재원은 정말 잣된다. 근데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재원도 지금 항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항소를 해도 이 재판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오재원 입장에서도 이게 누가 먼저 항소한 거냐면 검찰이 한 거예요. 우린 2년 6개월 인정 못해. 그 오재원도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재판 받는 건 똑같으니까. 물론 돈은 더 들겠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검찰이 뭐 정치 검찰이다 뭐다 막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만회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고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재원 케이스로 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재원은 지질이 운도 없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2년 6개월 검찰이 뭐냐? 왜 폭행한 거 협박한 거에 대해서 더 벌을 안 주십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검찰도 증거를 내놓긴 내놨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 갖고는 좀 더 때리기는 뭐한데.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아마. 예. 뭐 마약이라든가 프로포폴 이쪽은 뭐 요즘은 유튜브에다 마약이라면 안 된다면서 보약이나 그러니까 탕약이나 프로포폴은 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 자기가 폭행을 했다, 협박을 했다. 이게 아마 2심을 그리고 2심 판정이면은 거의 이거는 확성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죠? 예. 이제 2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모르긴 해도 저는 일단은 2년 6개월이 안 변할 확률 하나, 그리고 아니면 6개월 더 얹어갖고 3년. 예. 여기서 오재원은 지금 죄가 깎이거나 하다못해 뭐 무죄 방면 이럴 수가 없어요. 왜? 마약하고 보약하고 프로포폴은 이미 시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232회를 여기서 이제 마치겠는데 참 아직도 우리 크보 구단들은 이 트레이드 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몸을 사리는구나. 분명히 트레이드를 시도할 만한 팀이 있었거든요. LG는 왜 안 했냐? 2년 연속 했어요. LG는. 올해는 하면 안 되죠. 근데 했어야 될 팀이 안 하고서 지금 제가 봤을 땐 기록적인 대패를 당하고서 지금 개투나 두 번째 외국인 투수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가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이 오죽하면 6대 30으로 진 게 뭐 야구 경기 6시 30분이야? 630이야? 뭐 이런 자조 섞인 개그도 돌고 있던데 그렇게 하루는 질 수 있죠. 오히려 저는 그 알드레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더 고민이고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토요일 날 양현종이 정말 이제야말로 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이번 주말에 볼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폭염이든 장마든 뭐는 하나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마도 이어지고 폭염도 이어지고 하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진짜. 근데 뭐 다음 주까지만 이 약 물고 견디면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다시 한번 더위 잡수지 마시고요. 특히 음식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대야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0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끝!